번쩍 장정 셋이 덤벼도 꿈쩍 않던 무쇠 솥뚜껑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가녀린 여인이 그 육중한 쇳덩이를 부채 삼아 잠든 남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혹여나 허약한 선비 남편이 기죽을까 자신의 괴력을 숨기고 살아온 아내 덕순. 그것이 훗날 위기에 빠진 낭군님을 구한 전설적인 여장부의 운명의 시작이었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양도성에서 한참 떨어진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남산골 끄트머리에 자리 잡은 작은 초가집에서부터였습니다. 이곳에는 마음씨는 비단결 같으나 몸이 약해 지게 하나 제대로 지지 못하는 선비 이칠성과 그런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고 사는 아내 박덕순이 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남편은 글만 읽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아내는 덩치는 좀 있어 보이나 워낙 순에 빠져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 누구인지를 말이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어대고 마당의 흙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라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날이었지요. 칠성은 방 안에 누워 더위에 지쳐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워낙 몸이 허약하여 더위도 추위도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타는 체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덕순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커다란 무쇠 솥뚜껑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통 장정들도 두 손으로 끙끙대며 들어야 할 만큼 무겁고 두꺼운 솥뚜껑이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수는 그 무거운 솥뚜껑을 마치 종이장 집어들듯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방문 틈으로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그 솥뚜껑을 부채 삼아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솥뚜껑이 한 번 허공을 가를 때마다 태풍 같은 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잠결에 시원한 바람을 느낀 칠성은 꿈속에서 신선 노름이라도 하는 듯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뜨고는 이 엄청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인, 밖에 갑자기 태풍이라도 부는 게요? 어찌 이리 시원한 바람이 분답니까? 덕수는 화들짝 놀라 솥뚜껑을 등 뒤로 휙 숨겼습니다. 그 무거운 무쇠덩어리를 등 뒤로 감추면서도 그녀의 표정은 태연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녀는 짐짓 모르는 척 땀을 닦는 신용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뒷산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산바람인 듯하다며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칠성은 아내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덕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솥뚜껑을 깃털처럼 가볍게 흔들어 남편의 땀을 식혀주었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광경이 아닐 수 없었지요. 사실 덕순이 이렇게 자신의 힘을 숨기는 데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비록 과거에는 매번 낙방하여 벼슬길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자존심 하나만은 대쪽 같은 선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으로서 아내를 고생시킨다는 사실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남편 앞에서 아내가 황소보다 더 센 힘을 자랑한다면 칠성의 그 여린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덕수는 남편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평생을 연약한 아내로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쌀가마니를 광으로 옮겨야 할 때였습니다.
칠성은 가장의 체면을 세우겠다며 낑낑대며 쌀가마니 하나를 지게에 얹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가느다란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터질 듯 했지요. 결국 칠성은 쌀가마니를 떨어뜨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며 고개를 숙인 남편을 보며 덕수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얼른 남편에게 다가가 물 한 사발을 건네며 잠시 쉬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쌀가마니 2개를 양 겨드랑이에 하나씩 끼고 나머지 하나는 머리에 인체 번개처럼 방으로 날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쌀가마니들이 정리되었지요. 다시 마당으로 나온 덕수는 일부러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는 척하며 빈 지게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칠성이 다시 짐을 나르려 하자 그녀는 이미 동네 장정들을 불러 다 옮겼노라며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칠성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덕수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남몰래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 구석이 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덕순에게도 스트레스를 풀 곳은 필요했습니다. 타고난 천하장사의 힘을 쓰지 않고 억누르고 산다는 것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을 뚜껑으로 덮어놓은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없는 깊은 밤이 되면 홀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만이 고요하게 비추는 밤, 그녀는 마당 구석에 놓인 커다란 바위를 찾았습니다. 장정 서너시 달라붙어도 꿈쩍하지 않을 그 거대한 바위를 덕수는 마치 공기놀이 하듯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며 굳은 근육을 풀었습니다. 휴,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는 바위를 들어 올릴 때의 힘겨움이 아니라 오히려 시원함이 섞인 탄성이었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바위의 묵직한 움직임, 그리고 덕순의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 그것은 그녀만이 아는 은밀한 유희이자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 밭을 갈다가 실수로 쟁기를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밭에 박힌 돌부리를 보지 못하고 쟁기질을 하다가 쇠로 된 쟁기날과 나무 자루가 우지끈 꺾여버린 것입니다. 칠성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당장 내일 밭을 갈아야 하는데 쟁기를 새로 살 돈도 없거니와 대장간에 가서 고치려 해도 며칠은 걸릴 터였으니까요. 그는 밤새 끙끙 앓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함을 자책하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지요. 그날 밤 남편이 지쳐 잠든 것을 확인한 덕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흉하게 꺾여버린 쟁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덕수는 쟁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두 손으로 쟁기에 휘어진 쇠 부분을 움켜쥐었습니다. 우지끈 득트득. 쇠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덕순의 팔뚝에 핏줄이 솟아오르고 단단한 어깨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휘어지고 뒤틀렸던 쇠가 마치 엿가락처럼 펴지며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소나기 힘만으로 쇠를 펴고 나무 자루를 맞춰 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헐거워진 이음새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 못을 박은 것보다 더 단단하게 고정시켰지요. 수리가 끝난 쟁기는 마치 새 것처럼 매끈해져 있었습니다. 덕수는 만족스러운 듯 쟁기를 제자리에 놓아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들어와 남편 곁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밭에 나가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어제 부러졌던 쟁기가 멀쩡하게 놓여 있었으니까요. 그는 이것이 조상님이 도우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꿈을 꾼 것인지 헷갈려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덕수는 부엌에서 아침을 짓다 말고 그 모습을 훔쳐보며 소리 없이 웃음 지었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도 끝나고 곡식도 넉넉히 쌓여 모처럼 마음에 여유가 생길 무렵이었습니다. 칠성은 며칠 전부터 쌈짓돈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붓글씨를 써서 번 돈과 장작을 패지는 못해도 주워온 나무들을 팔아 모은 푼돈을 모아둔 주머니를 소중히 품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침 칠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덕순에게 다가와 쑥스러운 듯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내 오늘 읍내 장터에 좀 다녀오리다. 덕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평소 장터처럼 시끄럽고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는 남편이 웬일인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장터에는 뭐 타러 가시게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다녀오면 될 것을요. 칠성은 고개를 저으며 뒷짐을 진 채 헛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그의 귀가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니요. 내 직접 보고 고를 것이 있어서 그러오. 부인은 집에서 편히 쉬고 계시오. 사실 칠성은 아내에게 줄 꽃신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시집 올 때 신었던 꽃신이 닳고 닳아 뒤꿈치가 해진 것을 본 것이 며칠 전이었습니다. 천하장사 힘을 숨기고 사느라 험한 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남편 기죽지 않게 하려고 늘 웃기만 하는 아내가 칠성은 늘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날에는 꼭 세상에서 제일 곱고 편한 꽃신을 사서 아내의 발에 신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덕수는 남편의 그 마음을 알 리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들뜬 남편의 모습이 낯설기도 했고 오늘따라 부는 바람이 유난히 스산하게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대문 밖까지 따라 나가 남편의 옷깃을 여며주며 당부했습니다. 서방님, 날이 차니 일찍 다녀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시고요. 칠성은 아내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곶감처럼 달콤한 소식만 가지고 금방 돌아오리다. 그렇게 칠성은 마을 어귀를 돌아 장터로 향하는 신장로 위로 멀어져 갔습니다. 덕수는 남편의 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대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까악까악 울며 지나갔습니다. 덕수는 이유 모를 서늘함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남편이 들고 간 저 쌈짓돈이 그리고 남편의 저 순진무구한 뒷모습이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바람이 불어와 덕순의 치맛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가지 말라고 그 길은 위험하다고 소리치는 듯 바람 소리가 유난히도 구슬프게 들려오는 아침이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났지만 덕순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무사히 다녀오기만을, 그저 곱디고 온 꽃신 한 켤레 사들고 웃으며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삐걱대며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휑한 바람만 맴돌고 있었지만 장터의 풍경은 그야말로 왁자지껄한 별천지였습니다. 읍내 장터는 오가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짤각짤각 흥을 돋우고 구수한 국밥 냄새가 배고픈 장돌뱅이들의 코끝을 자극하며 피어오르는 활기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칠성은 그 소란스러운 인파 속을 헤치고 다니면서도 얼굴에는 연신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품속에 고이 넣은 쌈짓돈의 무게가 그에게는 천하를 얻은 듯한 든든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갓을 반듯하게 고쳐 쓰고 점잔을 빼며 신발 가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형형색색 고운 비단신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좌판 앞에 서니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붉은색, 분홍색, 옥색의 꽃신들이 저마다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요. 칠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진분홍색 꽃신 한 켤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코끝에는 앙증맞은 매화무늬 자수가 놓여 있고 바닥은 튼튼한 가죽으로 덧대어진 아주 야무진 신발이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요리조리 뜯어보며 아내 덕순의 발을 떠올렸습니다. 바칠하느라 거칠어졌지만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 발에 이 고운 신을 신겨줄 상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덕순이 이 신을 신고 좋아라 하며 폴짝폴짝 뛸 모습을 그리며 칠성은 혼자 킬킬대고 웃기도 했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았지만 사랑에 빠진 칠성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흥정하려 주인장을 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누군가 칠성의 어깨를 툭 하고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웬 낯선 사내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곰배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장터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거간꾼이었습니다. 눈매가 가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이 겉보기에는 호인처럼 보이나 속은 시커먼 뱀 같은 자였지요. 곰배는 칠성의 손에 들린 꽃신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참으로 안목이 탁월하다느니 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정성이라느니 하며 칠성의 귀를 간지럽히는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쑥스러워하면서도 낯선 이의 칭찬에 기분이 나쁘지 않아 허허 웃으며 겸손을 떨었습니다. 곰배는 슬쩍 칠성의 옷매무새를 훑어보며 품속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주머니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돈으로 꽃신 하나만 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으냐는 말이었습니다. 칠성이 의아한 눈빛을 보내자 곰배는 잠깐이면 그 돈을 2배, 아니 3배로 불려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며 칠성을 꿰어냈습니다. 돈을 불려서 꽃신뿐만 아니라 고운 비단 옷감까지 한 필 끊어다 주면 부인이 얼마나 더 기뻐하겠느냐는 달콤한 유혹이었지요. 칠성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선비가 어찌 요행을 바라겠냐며 점잖게 거절했지요. 하지만 아내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를 호강시켜주고 싶은 욕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비단 옷감을 걸치고 꽃신을 신은 덕순의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곰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칠성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딱 한 번,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며 이끄는 손길을 순진한 칠성은 끝내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곰배를 따라 들어선 곳은 장터 뒷골목의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낡은 자재들이 쌓여있는 평범한 곳 같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퀴퀴한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바로 투전판이었습니다. 대낮인데도 창문 하나 없이
어두컴컴한 실내에는 기름 등잔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수십 명의 사내들이 짐승처럼 눈을 번들거리며 패를 쪼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글 읽는 소리만 듣고 살던 선비에게 욕설이 난무하고 돈 타령이 오가는 투전파는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발길을 돌리려 했지만 곰배는 칠성을 안쪽 깊숙한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비단 옷을 입은 험상궂게 생긴 투전판 주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칠성을 보더니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비릿한 웃음을 흘렸지요. 처음에는 곰배의 말대로였습니다. 칠성이 떨리는 손으로 엽전 몇 잎을 걸자 신기하게도 돈이 불어났습니다. 이를 까봐 조마조마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쌓이는 돈을 보며 칠성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보라며 내 말이 맞지 않느냐며 부추기는 곰배의 목소리가 천사의 속삭임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칠성은 이 돈이면 덕순에게 비단 옷은 물론이고 금가락지도 끼워줄 수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덫에 걸린 쥐에게 주는 마지막 치즈 조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판돈이 커지고 칠성의 마음이 풀어질 즈음 판세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따는가 싶으면 잃고 본전만 찾고 일어나야지 하면 또다시 잃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칠성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품속에 있던 쌈짓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가 어느새 바닥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꽃신을 살 돈이 사라지자 칠성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때 투전판 주인이 은밀하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판만 이기면 잃은 돈을 다 찾고도 남는다며 문서 한 장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꼬드겼지요. 칠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귀신에 홀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빌린 돈으로 다시 투전판에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곰배와 주인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칠성을 농락했습니다. 결국 칠성은 빌린 돈마저 모두 탕진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칠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볼지 막막함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덕순아,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투전판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던 곰배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싹 사라졌고 투전판 주인은 험악한 표정으로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칠성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칠성은 살려달라고 집에 가서 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애원했지만 그들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그들은 칠성을 뒷마당에 있는 쌀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어둡고 습한 창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칠성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인은 칠성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내 놈의 목숨줄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아니면 집에 있는 마누라라도 팔아넘기던가. 그 말에 칠성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아내를 입에 올리는 그들의 더러운 말에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죽을 힘을 다해 주인의 손을 뿌리치며 대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약한 선비의 몸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왈패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무자비한 주먹질과 발길질이 칠성에게 쏟아졌습니다. 억소리 한 번 제대로 못 내고 바닥에 쓰러진 칠성의 옷은 흙먼지와 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졌습니다. 한참을 얻어맞고 정신이 혼미해진 칠성에게 주인이 종이와 붓을 던져주었습니다. 집에다 돈을 가져오라는 편지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라며 아내에게는 절대 알릴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칠성의 고집에 화가 난 주인은 칠성이 입고 있던 겉저고리를 억지로 벗겨냈습니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칼로 칠성의 저고리 옷자락을 숭덩 잘라버렸습니다. 칠성의 피가 묻은 그 옷자락을 흔들어 보이며 주인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내 놈이 글을 안 쓰겠다면 이 피 묻은 옷자락이라도 보내야겠구나. 내 마누라가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칠성은 안 된다고 소리치며 기어가 주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곰배가 칠성을 걷어찼습니다. 창고문이 쾅 하고 닫히고 육중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은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묻고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낄낄거리는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칠성의 귀에는 오직 아내의 이름만이 맴돌았습니다. 덕순이 그토록 아껴주던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보다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한편 해는 서산으로 니연니연 넘어가고 땅거미가 마을을 덮어오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대문 앞에 서서 목이 빠져라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면 오겠다던 남편이 해가 지도록 그림자도 비치지 않으니 그녀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솥에 앉혀놓은 밥은 진작에 다 되었고 국도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산새들도 둥지를 찾아 돌아가는 시간, 마을 어귀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덕수는 불안한 마음에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부러진 쟁기를 고쳤던 그날 밤처럼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서늘하게 기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열고 나가 어두워진 신장로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발자국 소리라도 들리면 화들짝 놀라 귀를 기울였지만 들려오는 것은 바람에 스치우는 나무십 소리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 사위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에는 달조차 구름에 가려 빛을 잃은 밤이었습니다. 덕순이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담장 밖에서 무언가 휙 하고 날아와 마당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하면서도 섬뜩한 소리였습니다. 덕수는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떨어진 물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하얀 천 뭉치 같은 것이 흙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들고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며 바닥에 떨어진 물체를 비추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순간 덕순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칠성이 아침에 입고 나갔던 자신이 밤을 새워 정성스레 지어주었던 옥색 저고리의 한 귀퉁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운 색은 온데간데 없고 검붉은 피가 낭자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억지로 찢어낸 듯 거칠게 뜯겨나간 옷자락에는 칠성의 고통과 절규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덕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옷자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코끝에 비릿한 피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남편을 해하고
자신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의 순박한 웃음과 겹쳐지는 붉은 핏자국에 덕순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가 이내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고 안타까움은 서슬퍼런 결의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옷자락을 가슴에 품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대문 밖을 노려보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거칠게 불어와 호롱불을 꺼뜨렸지만 덕순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호랑이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지옥불 구덩이라 해도 기어이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다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귀에 쥐어진 피 묻은 천 조각이 바스라질 듯 구겨졌습니다. 이제 잠자던 호랑이가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그 길로 덕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가에 맺혀 있던 물기는 어느새 말라붙어 있었고 대신 그 자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만이 감돌았지요. 그녀는 쌀독을 열어 남은 밥덩이를 닥치는 대로 배보자기에 싸넣고 표주박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행여나 남편을 만나게 되면 기운을 차리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질긴 무명천을 꺼내 치맛자락을 단단히 묶고 집신끈을 야무지게 조여 메었습니다. 평소에 인자하고 순박하던 안악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함이 서린 뒷모습이었습니다. 덕수는 마당에 나서기 전 품속에 고이 간직한 피 묻은 옷자락을 다시 한번 꽉 움켜쥐었습니다. 칠성의 고통이 그가 느꼈을 공포가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오는 듯 했지요.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 낭군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 놈들은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 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산길을 향해 덕수는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호랑이가 나올까 무서워 벌벌 떨었을 그 깊은 산중을 덕수는 마치 제 집 안방 드나들듯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귀신 울음소리 같은 기괴한 소리가 숲을 메웠지만 덕순의 귀에는 오직 칠성의 신음소리만이 환청처럼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축지법이라도 쓰는 양 험한 바위 너설도 평지처럼 뛰어넘고 가시덤불 숲도 거침없이 헤치고 나갔지요. 마음이 급하니 몸이 바람보다 앞서 나가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무렵 앞을 가로막는 시커먼 그림자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깔딱고개 마루턱이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숲길 한가운데 험상궂게 생긴 산의 서너시 몽둥이를 들고 길을 막아서고 있었지요. 그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보찜을 털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악명 높은 산적들이었습니다. 산적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씹던 나무 꼬챙이를 퇴하고 뱉어내며 덕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밤늦은 시각에 여자 혼자 산길을 가는 것이 기이해 보이기도 했겠지만 그들 눈에는 그저 손쉬운 먹잇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테지요. 산적들은 낄낄거리며 덕순을 애워쌌습니다. 가진 것을 다 내놓고 얌전히 물러가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뻔한 협박을 늘어놓으면서 말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더럽고 추잡하여 듣는 이의 귀를 썩게 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쁜 길을 막는 그들이 귀찮은 파리떼처럼 여겨질 뿐이었지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금 남편을 찾으러 가는 길이니 썩 비키라고 나직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고 무거운지 한겨울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산적들이 그 말을 고지들을 만무했습니다. 그들은 여자가 겁도 없이 대든다며 코웃음을 쳤고 그중 성질 급한 놈 하나가 몽둥이를 치켜들고 덕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덕순은 피하거나 막는 대신 길가에 우뚝 솟은 아름들이 소나무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적들이 영문을 몰라 멍하니 바라보는 사이 덕수는 두 팔을 벌려 그 거대한 소나무 기둥을 껴안았습니다. 으드드. 우지끈 땅이 흔들리는 듯한 진동과 함께 숲 전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지요. 성인 장정 두 사람이 팔을 벌려야 겨우 닿을 만한 굵기의 소나무가 덕순의 기압 소리 한 번에 뿌리째 들썩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고 땅속 깊이 박혀있던 굵은 뿌리들이 뚝뚝 끊어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고요한 산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산적들은 입을 딱 벌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산신령이 노했거나 곰이 둔갑한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런 괴력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덕수는 뽑아든 소나무를 마치 빗자루 쥐듯 가볍게 어깨에 걸치고는 멍하니 서 있는 산적들을 향해 휙 하고 휘둘러 보였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허공을 가르며 일으킨 바람에 산적들의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섰고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오금이 저려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 비는 그들의 모습은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덕수는 그들을 향해 혀를 한 번 차고는 소나무를 길 옆 낭떠러지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쿵 하는 굉음이 계곡 아래로 메아리 쳤지요. 그녀는 길을 막지 말고 썩 꺼지라는 말조차 아깝다는 듯 먼지를 털고는 다시 보찜을 고쳐 메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숲속으로 쥐새끼처럼 달아나 버렸고 다시 고요해진 산길에는 덕순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더 걸어 고개 하나를 넘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덕수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길가 덤불숲, 쓰러진 고목나무 아래에 웬 노파 한 명이 쓰러져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파는 발목이 심하게 부어올라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급한 마음에 그냥 지나칠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각이 여삼추인데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쓰러진 노파의 모습에서 문득 시집오던 날 친정어머니가 눈물 훔치며 배웅하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차마 곤경에 처한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덕수는 노파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습니다. 발목이 접질려 퉁퉁 부어오른 것이 혼자서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노파는 인기척에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덕순의 선한 눈매를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노파는 산 아래 주막을 운영하는 주모였는데 약초를 캐러 왔다가 날이 어두워져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망설임 없이 등을 내밀었습니다. 어핏이라는 뜻이었지요. 노파는 미안해하며 사양했지만 덕수는 괜찮다며 억지로 노파를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노파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노파를 업은 덕수는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쌀가마니 10개도 거뜬히 드는 천하장사에게 노파 한 명 없는 것이 대수겠습니까마는 험한 산길을 밤중에 그것도 누군가를 업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 업힌 노파가 미안한 마음에 자꾸만 말을 걸어왔습니다. 새댁, 이 밤중에 어딜 그리 급히 가오? 힘도 장사네, 장사야. 덕수는 가쁜 숨을 삼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낭군을 찾으러 가는 길이라고. 못난 남편이 투전판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길이라며 씁쓸하게 털어놓았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노파의 몸이 잠시 움찔하는 듯 했습니다. 노파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탄식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투전판이라. 혹시 저 산 너머 도깨비 소굴을 말하는 게요. 덕순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도깨비 소굴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흉흉한 그곳을 노파가 알고 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덕순이 다급하게 되묻자 노파는 한숨을 푹 쉬며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창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한다는 악명 높은 도박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노파의 아들도 젊은 시절 그곳에 발을 들였다가 폐가 망신하고 집을 나갔다는 가슴 아픈 사연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파는 덕순의 등에서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그곳은 앞문으로 들어가면 덩치 큰 왈패들이 지키고 있어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들 놈 찾으러 숱하게 드나들며 알아낸 비밀 통로가 하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덕순의 귀에 대고 은밀하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건물 뒤편 다 썩어가는 느티나무 아래 가려진 개구멍만 한쪽 문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주방으로 이어지는 뒷문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덕순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자신의 착한 마음씨가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노파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발걸음에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노파를 업은 다리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듯했지요. 남편을 구할 길이 열렸다는 희망이 그녀를 춤추게 했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덕순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산등성이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노파가 손가락으로 저 멀리 산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오? 저 불빛 말이오. 덕순이 시선을 돌린 곳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등불들이 마치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는 그곳, 바로 칠성이 갇혀있는 투전판이었습니다. 덕순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내 남편이 있구나. 저 무시무시한 곳에서 홀로 떨고 있겠구나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날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덕수는 산 중터 안전한 바위 뒤편에 노파를 조심스레 내려주었습니다. 노파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라고, 꼭 낭군을 찾아 무사히 돌아오라고 신신당부했지요. 덕수는 노파의 거친 손등을 한번 쓸어주고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할머니. 제 낭군 반드시 업고 돌아올 것입니다. 노파와 헤어진 덕수는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투전판이 가까워질수록 왁자지껄한 소음과 욕설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들은 마치 악마들의 비명처럼 덕순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고, 높은 담벼락은 그 누구의 침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순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하찮은 장애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노파가 일러준 대로 건물 뒤편으로 은밀하게 돌아갔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덤불숲을 헤치고 들어가니 과연 다 죽어가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뿌리 사이로 낡은 나무 판자로 대충 막아놓은 작은 쪽문이 보였습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기어서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비좁은 구멍이었지만 덕순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덕순은 보찜을 나무 뒤에 숨겨두고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팔토시를 걷어 올리며 하얀 팔뚝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팔 근육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쪽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뜨거워진 속을 식혀주었습니다. 이제 저 문을 열면 칠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기다렸을 남편, 자신을 위해 꽃신을 사러 갔다가 덫에 걸린 불쌍한 낭군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덕순의 눈매가 다시금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쪽문을 막고 있는 나무 판자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뜯어내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 나오자 코를 찌르는 밥 짓는 냄새와 술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노파의 말대로 주방 뒤편 창고로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덕수는 숨을 죽이고 주방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부엌으로 들어서서 투전판 안쪽으로 통하는 문틈으로 바깥 동태를 살폈습니다. 뿌연 담배 연기 너머로 수많은 사람이 도박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돈을 잃고 소리를 지르는 자, 돈을 따서 미친 듯이 웃어대는 자,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듯 했습니다. 덕순의 시선은 바쁘게 그들 사이를 훑으며 칠성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해 올 즈음 투전판 한 구석에 있는 굳게 닫힌 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감적으로 그곳이 칠성이 갇혀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었지요. 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는 숨을 필요도 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방문을 박차고 나갈 준비를 하며 발끝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를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고요한 폭풍전야의 순간, 덕순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낭군을 구하겠다는 일념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돌덩이도 그녀가 짊어진 사랑의 무게보다는 가벼울 터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투전판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투전판 한복판으로 덕순이 발을 들이밀었지만 도박에 미친 사내들은 누구 하나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개 중에는 돈을 잃고 넋이 나간 채 허공을 응시하는 이도 있었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며 돈뭉치를 세는 이도 있었으니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지요. 덕수는 그 혼탁한 공기를 가르며 마치 진흙탕 속을 유영하는 한 마리 백조처럼 고요하고도 기품 있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번뜩이며 오직 저 구석에 굳게 닫힌 철문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던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낯선 여인의 등장을 눈치채고는 거들먹거리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아녀자가 들어오느냐며 험악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입에서는 고약한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사내는 덕순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당장 나가라고 위협했지요. 보통의 여인네라면 그 기세에 눌려 다리가 풀리고 말았겠지만 우리 덕순이 누구입니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위처럼 단단하게 그 자리에 박혀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덕순의 무심한 반응에 자존심이 상한 사내가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덕순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거의 마치 여름날 귀찮게 달라붙는 파리를 쫓아내듯 덕순이 가볍게 손을 휘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덩치 큰 사내의 몸이 허공으로 붕하고 떠오르더니 저만치 뒤에 쌓여있던 술독 위로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쨍그랑하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술독이 산산조각 났고 사내는 술을 뒤집어 쓴 채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소리에 투전판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멈췄습니다. 왁자지껄하던 도박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깨진 술독과 덕순에게로 쏠렸습니다. 정적은 잠시였고 이내 상황을 파악한 투전판의 왈패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0여 명이나 되는 장정들로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에 강목이나 쇠파이프를 든 채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지요. 그들은 감히 우리 구역에서 행패를 부리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덕순을 에워싸고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덕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낭군을 찾아 조용히 가려 했건만 역시나 순탄하게 보내주지는 않으려나 봅니다. 그녀는 치맛자락을 다시 한번 단단히 여미고는 달려드는 왈패들을 향해 천천히 발을 뗐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놈이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덕순은 피하지도 않고 날아오는 강목을 맨손으로 턱하니 받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소나귀에 힘을 살짝 주자 단단한 참나무 강목이 마치 수수깡처럼 우지끈하고 부러져 나갔습니다. 강목을 쥔 사내의 눈이 휘둥그레질 틈도 없이 덕순은 그의 멱살을 잡아들고는 볼링공 굴리듯 바닥으로 굴려버렸습니다. 사내는 대굴대굴 굴러가 뒤따라오던 동료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말았지요. 그 뒤로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습니다. 덕순이 팔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건장한 사내들이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녀가 빗자루질하듯 팔을 뻗으면 장정선엇이 한꺼번에 벽으로 날아가 처박혔고 발을 한 번 구르면 바닥이 울려 중심을 잃은 놈들이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투전판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공중에는 찢어진 옷가지와 부러진 몽둥이, 그리고 도박판에 쌓여있던 엽전과 지폐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도박꾼들은 혼비백산하여 구석으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입을 딱 벌린 채 저 여인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어 벌벌 떨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덕수는 숨조차 차지 않은 듯 평온한 얼굴로 마치 마당 청소를 하듯 왈패들을 치워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침없었으나 한편으로는 정교했습니다. 누구 하나 목숨을 잃을 정도로 다치게 하지는 않고 딱 다시는 덤비지 못할 정도로만 혼주를 내놓는 솜씨. 그것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무술의 고수만이 부릴 수 있는 경지였습니다. 순식간에 10여 명의 왈패가 바닥에 나뒹굴고 신음소리만이 가득한 투전판에 덕순 혼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매무새를 가볍게 털고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남은 잔챙이들을 향해 비키라는 듯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길이 쫙 열렸습니다. 그 길 끝에는 아까 덕순이 눈여겨보았던 그 철문이,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서고 있는 투전판 주인과 곰배가 서 있었습니다. 주인과 곰배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하무적이라 믿었던 자신들의 부하들이 여인 한 명에게 이토록 허무하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주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철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에서 누군가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썩 물러가지 않으면 이놈 목숨은 없다. 주인의 손에 질질 끌려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고운 선비의 얼굴은 피멍이 들어 퉁퉁 부어 있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는데 주인이 칠성의 목에 시퍼런 칼을 들이대자 간신히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난장판이 된 투전판 한가운데에 당당하게 서 있는 아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인가 싶어 고개를 저어보았지만 그것은 분명 자신의 아내 덕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순박하고 수줍음 많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눈빛은 서슬퍼런 마치 전장에 선 장군과도 같은 모습이었지요.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수치심과 미안함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못난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이런 험한 꼴을 아내에게 보이다니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덕순을 불렀습니다. 부인, 어찌 이곳까지? 덕순은 남편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해맑게 웃으며 집을 나섰던 남편이 피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으니 덕순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하물며 제 남편을 구하러 온 아내가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덕수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 맛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투전판의 대들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건물 한가운데를 떡하니 버티고 선 아름드리 나무 기둥, 이 투전판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그 거대한 대들보 앞에 덕순이 멈춰 섰습니다. 주인은 여자가 갑자기 기둥으로 다가가자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였지요. 덕순은 두 팔을 벌려 그 굵은 기둥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을 붙잡고 있는 주인을 노려보며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난군을 놓아주지 않으면 이 집구석을 통째로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덕순이 기합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흙먼지가 우수수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덕순의 팔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이마의 핏대가 지렁이처럼 꿈틀대자 집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석가래가 비명을 지르며 뒤틀리고 기와장이 와르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도박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다투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고 뭐고 당장 깔려 죽게 생겼으니 앞뒤 잴 것이 없었지요. 칠성의 목에 칼을 대고 있던 주인 역시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건물을 무너뜨릴 작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비명 같은 고함을 지르며 칼을 내던지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그제야 기둥에서 손을 떼고 바닥에 쓰러진 칠성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리면서도 칠성은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히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꼬깃꼬깃해진 종이에 쌓인 진분홍 꽃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내에게 줄 선물을 지키려 했던 남편의 미련한 사랑에 덕수는 기어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을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가벼운 남편을 등 뒤로 돌려 업고는 폐허가 되다시피 한 투전판을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누구 하나 그 앞을 막아서는 자가 없었지요. 투전판을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자 소란스러웠던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고요한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덕순의 뜨거운 땀을 식혀주었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덕순의 등에 엎인 칠성은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널찍하고 단단한 등, 익숙한 땀 냄새, 그리고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아내의 숨소리에 칠성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칠성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내대장부가 되어 아내를 호강시켜주지는 못할 망정, 도박 빚을 지고 아내의 등에 엎혀 오는 꼴이라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는 덕순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덕순의 옷자락을 적시자 덕순은 말없이 남편의 다리를 고쳐 업으며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칠성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참으로 못나고 어리석었다고, 이리도 힘센 장사를 아내로 두고도 몰라봤으니 눈뜬장님이나 다름없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러자 덕수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대답했지요. 힘이 센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낭군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일 뿐이라고, 서방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하장사 힘도 쓸모없는 짐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칠성은 콧날이 시큰해져 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달기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덕순이 던져두고 간 호롱불이 꺼진 채 뒹굴고 있었고, 칠성이 고쳐놓았던 쟁기만이 달빛 아래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마루에 칠성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을 데려왔습니다. 수건에 물을 적셔 남편의 피 묻은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는 덕순의 손길은 투전판을 때려 부수던 그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상처를 치료받던 칠성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꾸러미를 꺼내 덕순에게 내밀었습니다. 흙먼지가 묻고 조금 찌그러지긴 했지만 그 안에는 칠성이 장터에서 보았던 그 고운 꽃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꽃신을 덕순의 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부인, 내 비록 비단 옷은 못해 입혀도 이 신발만은 꼭 신겨주고 싶었소. 이 못난 놈 만나 고생만 하는 발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덕수는 꽃신을 신어보았습니다.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발이었지만 꽃신은 마치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 꼭 맞았습니다. 덕수는 마당으로 내려가 꽃신을 신고 사뿐사뿐 걸어보았습니다. 클바닥을 딛는 느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폭신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꽃신의 자수를 내려다보며 덕수는 소녀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루에 앉아 바라보던
칠성의 얼굴에도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날 이후 남산골 초가집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칠성은 더는 억지로 무거운 지게를 지려 하지 않았고, 덕순 또한 남편 몰래 숨어서 힘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은 천하장사 아내가 번쩍 들고, 글을 읽고 셈을 하는 일은 선비 남편이 도맡아 하니, 이보다 더 환상적인 짝꿍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아내에게 꼼짝 못한다며 공처가라 놀려댔지만, 칠성은 그저 허허 웃으며 넘겼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여인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든든한 자랑거리였으니까요. 마당 한 구석 덕순이 맨손으로 고쳐낸 쟁기와 칠성이 선물한 꽃신이 나란히 놓여있는 풍경은 참으로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투박한 쇠붙이와 고운 비단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물건이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 마치 이 부부의 모습과도 같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남자가 강하고 여자가 약해야 이치에 맞는다 하지만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넘치는 부분을 보듬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밤하늘의 달림도 흐뭇한 듯 이들의 작은 초가집을 오래도록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천하장사의 힘도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보다 강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내일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듯이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든든한 사람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야담극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야담극장에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